안녕하세요.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강의를 맡은 양아름입니다. 저는 보바스 기념병 완화의료센터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1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말기 환자와 가족을 만났고 그들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성 안드레아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 부제로는 먼저 떠나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제가 경험했던 죽음과 이야기들을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될지는 이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이야기는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고 드라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죽음의 순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대사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들을 여러분과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고 동시에 죽어가는 과정의 모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의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죽음을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앞선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완성해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기 암 환자들을 만났던 가족들 중에 여기에는 내 가족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을을 품은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이 에세이를 쓰게 된 거는 내 가족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각자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은 해지는 노을을 닮아서 이렇게 주제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 제목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나를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을을 품은 하늘이 아름답다. 삶에는 품격과 무게가 있습니다.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평가는 그 삶을 짊어지는 각자의 판단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해지는 노을, 붉은 빛으로 물든 하늘과 세상이 아침에 뜨는 하늘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하루를 정리하고 휴식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고단한 하루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만이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 노을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 삶은 나의 위로와 지지가 가장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내가 인정할 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서 해지는 노을을 품은 하늘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물어 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을을 품은 하늘의 깊이와 그 품위는 사람을 닮았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아름다운 삶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이 하늘이지만 매일이 다른 하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을을 품은 하늘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노을을 품은 하늘이 편안함과 함께 쉼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는 해의 아쉬움과 잠을 청할 수 있는 밤의 휴식의 시간처럼 말이지요. 죽음도 가끔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휴식처럼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고단함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암투병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이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이기에 힘듦을 짊어지고 이겨내야 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내가 병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벅찬 삶이었지만 자녀를 바라보며 버텨왔습니다. 실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척이나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현장에서 만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견뎌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되자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마다 숨겨진 이야기는 자신이 가장 아픈 순간에 마치 비밀 일기처럼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 비밀은 삶의 무게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가족 누군가의 자살, 가족의 학대, 사업의 실패, 이혼, 혼의 자식, 바람.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나의 눈과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당신의 죄인 것처럼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내게 그들의 삶을 알려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고 어린 자녀를 힘겹게 키워낸 중년 여성, 자살한 아내를 대신해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중년 남성,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남편의 무시와 죽음을 경험하고 평생 글조차 모르고 살았음을 조심스럽게 고백하던 노년의 여성, 특별한 삶을 선물받아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만족한다며 다가오는 죽음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노년의 남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든 삶의 무게를 홀로 감내하며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족과 지내면서 즐거움도 있었고, 그래도 다가오는 죽음을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휴식을 맞이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삶의 짐 때문에 자신이 행복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끝났고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어요. 너무나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으로 제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행복하다. 삶이 주는 무게와 짐들을 내려놓으니 그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불쑥 튀어올라요.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어요. 요즘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온 삶에 만족하기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병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직업도 나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하늘을 내게 알려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내게 각자의 노을이 물든 하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미소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깊이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휴식이라고 표현하며 보여준 노를 품은 하늘은 따뜻하고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그 하늘에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삶이 함께 깃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그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과 저의 삶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죽음을 바라보면서 좋은 죽음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을 잘 정리할 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나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순간이 행복하고 해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각자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경험했던 이런 아름다운 죽음과 힘든 삶이 섞여서 각자에게 하늘을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좋은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이런 유럽에서는 좋은 죽음에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좋은 죽음이라고 할까요? 먼저 다른 나라에서 정리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언제 오고 언제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다. 나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좋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조절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존엄성과 사생활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통증 감소와 증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 죽음의 순간 집에서 죽음을 선택할지 혹은 친한 지인과 가족의 속에서 죽음을 선택을 할지, 혹은 통증 조절이나 증상 관리를 해줄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죽음을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죽음 장소에 대한 조절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나 나의 통증이나 나의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정서적 교우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병원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나 집에서도 충분히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임종시 가족 혹은 지인,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인공호흡기나 이런 사전 생명유지 장치를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개인적인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언제 떠날 것인지 알고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 어떤 죽음을 경험을 하고, 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혹은 내가 죽었을 때 이런 죽음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요. 2017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좋은 죽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한지 한번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시간 동안 잘 살기입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관리를 잘하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의미 있고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실천하며 적어도 죽음의 순간 후회 없이 삶을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나의 삶을 그 시간 동안 채우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 감소 및 수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리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 하였고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죽음까지 시간이 길지 않고 짧기를 원하며,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내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피하는 것도 좋은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한 가족으로서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임종의 순간 평온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이별을 고할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돌봄과 정보로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 하였고, 또 하나는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맞이한 나의 죽음 뒤에 남겨진 가족이 나를 떠올릴 때 좋은 죽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죽음 이후에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순간에 가족들에게 나라는 사람이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근에 JTBC에서 한 드라마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준다면 어떨까, 대사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들려주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고 때로는 힘들고 지친 삶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이 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드라마의 마지막에 나왔던 대사였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의미 있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현재 시점을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불평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순간에 대해서 많이들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무리 큰 불행이 닥쳐도 어쩌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남기곤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많이들 표현을 했는데요.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는 항상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연결되어 있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행복한 삶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정효일 작가의 까르륵까르륵이라는 책에서 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미소 앞에서는 멈칫하고 그리고 행복 앞에서는 오히려 도망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다들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복을 목표로 살아서도 안 되긴 하지만 어쩌면 행복이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것, 지금부터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 처음 시작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 죽음의 순간 저에게 했던 말은 조금 더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현재 삶을 살고 가족 옆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조금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혹은 가족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주제로 함께 하였는데요. 어쩌면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는 매 순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를 함께 저도 배웠고 여러분한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잠시 가져보기도 하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게 했는지는 저도 조금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잠시 하시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생에 아름답게 추억하기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